안녕하세요. 뻔뻔한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627 규제 이후에 금리가 지금 역전되고 있어요. 신용대출이 우리 주담대보다 더 낮아. 0.07%더 저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용대출 자체의 금리가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보통 주담대가 낮아야 되는데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시중은행이 지금 전적으로 엄청나게 이 펌프질을 주담대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소폭 인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금리 부분은 상당 부분 상당히 하다하다. 대신 신용대출은 뭐 대폭 인하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요즘 신용대출 누가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받겠습니까? 워낙에 뭐 이 금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뭐 좀 낮다고 하지만 뭐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출일 수 있다는 얘기죠. 4대 은행 신용대출 주담대 금리 추이를 보더라도 뭐 그래프 상에서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골든 크로스네요. 대체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야금야금 시중은행에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신호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시장이 다시 그 가격 선상에서 들썩거릴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금기어처럼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죠. 특별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결국에 가서 주택시장에 엄청난 또 이 집값 상승 요인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8, 9월은 절대로 인하 못할 겁니다. 10월 이후로 이제 막 바라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 계속해서 뭐 집값이 오르네 마르네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지표상에서도 계속적인 집값 하락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렇게 단계적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중요하죠. 한꺼번에 뭐 50%, 80% 빠지면 좋겠지만 이게 경제적 충격이 오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빠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생태계 자체가 좀 복원이 돼야 돼. 부동산 자체에 완전히 몰빵된 자본이 지금 한국 경제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에 뭔가 확실한 부동산 정책의 이 분수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대쓰나미 앞에서 정말 휘청거릴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버리니까 지금 다시 대출 부분에서 신용대출이 증가 규모를 또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생활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자본이 아니라 연끌 받을 때 신용대출까지 뭐 까서 그냥 뭐 다 몰빵식으로 때려 넣는 그런 상황도 있고 심지어 사채까지 건드리잖아. 그러니까 사채를 내가 고금리에 쓴다 하더라도 이후에 집값이 뭐 2배, 3배 뛸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최고가 순위를 찍는 이 아파트들 다 허상입니다. 허상. 뜬구름이야. 신기루라고.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냥 맨바닥이네. 모래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부동산 시장이 모래성 위에 지어졌다는 얘기인데 결국 시장에서 객관적 가치 평가에 근거해서 아파트 가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입하고 털기, 이빨을 얼마나 잘 터느냐에 따라서 호가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지켜 올렸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미국 주식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나스닥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나? 안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기업이 이 객관적 평가를 받고 기업 가치의 어떤 이 잠재성을 들여다보면서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건데 그냥 한국 아파트 시장은 완전히 거꾸로 할 거고 아마 세상 모든 케이스를 다 둘러봐도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개인이 정말 들어 올렸던 그런 가격들이라 할 수 있는 한강 밤섬자의 뭐 최고가 찍었다며 33억 찍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밑돌객이야. 딱 치소권 빠지니까 이게 33억 5천 나오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거의 최고가에 근접했던 거래들은 거의 등기가 없고 몇몇 등기 거래는 33억이라는 최고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지금 마포 쪽 이 아파트, 특별히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치알스는 뭐 거의 수직 하강하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지금 마포구 아파트가 뭐 1, 2, 3이 다 뭐 30억 가까운 최고가를 찍었다 했지만 마포자에 보세요. 지금 전세에 엄청난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사용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잔금을 못 털어.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전세 보증금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못 받잖아. 퇴거 대출도 딱 끊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월세로 돌려서 단기적 자금은 좀 뽑아내자 라는 쪽으로 해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가 훅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최대 이제 10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달 되면 아마 마포자에는 10억 정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17억 지금 선상에 있는데 이게 7억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아이 말이 되냐? 마포구 아파트가 어떻게 7억까지 가 충분해요. 마포구 아파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7억이면 충분합니다. 인프라 시설이 솔직히 강남권 가격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니잖아. 부족한 게 많잖아.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데 8월은 더 심해. 성동구 여기도 뭐 트리마제, 뭐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4억, 67억, 51억 뭐 어마무시하게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트리마제 보십시오. 34억 최고가 찍었는데 이거 밑돌객이야 또. 얼마나 이게 결정적으로 뭔가 32억 선 뚫고 34억 선 가기 위한 그런 상징적 거래들은 다 밑돌 빼기였습니다. 다 취소가 됐다는 얘기지. 결국에 가서는 이 최고가라는 게 시장의 어떤 가치 판단에 의해서 아파트 가치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작전 세력들 뭔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추측이 팩트인 건 취소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청구강변 지금 마포 아파트인데 엄청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잖아. 지금 마포자에 비슷한 그런 어떤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억 하락했습니다. 34%. 그러니까 성동구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성동구 자체가 이게 강남 가격까지 간 아니 35억이 말이 되냐고. 평당 1억이 넘어버리는데 지금 성동구가 이거 진짜 정상적으로 가야죠. 성동구 전체 또 아파트 가격 지금 하락 추이를 보더라도 12억씩 빠지는 청구 강변이 있고 나머지 3억씩 빠지고 있는데 서서히 또 뭐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반등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올 만큼 지금 또 이게 뭐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날 누가 잡겠어요? 그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았다가 손 잘릴 수가 있는데 큰일 나지. 그리고 양천구 엄청나게 올랐죠. 여기 확실한 비강남권인데 목동 재건축 단지를 물고 있는 그런 까닭에 어마무시 뭐 올랐다고 해서 1위 41억, 2위 목동 신시가지 38억, 신시가지 6단지 37억. 야 어마무시하다. 목동이 41억.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면 32억 6천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취소 거래가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2억까지 가는 데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얘들이. 24억에서 딱 밑돌 겠다가 빼고, 그 다음에 26억까지 밑돌 딱 겠다가 딱 빼잖아. 그리고 32억 찍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궤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등기 딱딱딱딱 붙여가면서 가격이 뭐 내실 있게 올라가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뭐 가격을 좀 지켜 올려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 대신 목동 한신청구 그렇게 올랐던 가격들 다른 곳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요. 정점 찍었다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 목동 한신청구가 8월 5일 날 20억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11억, 8억 6천이나 지금 4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부분 목동 우성 2차, 목동 롯데캐슬 3, 4억씩 하락하는 추세. 이게 실거래가상에서의 어떤 급매로 나온 가격들이 확실하게 단가를 낮추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신고가 최고가가 어찌어찌 거의 뭐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견인하는 역할을 해버렸으니까 뭐 엄청나게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듯한 그런 착시 현상도 주고 있는 거고요.
동작구 보십시오. 아크롤리버하임 31억. 야, 동작구가 이제 평당 1억씩 가는구나. 막 그런 어떤 한탄이 나올 즈음에 아크롤리버하임 보십시오. 30억 최고가 찍었는데 취소 나왔잖아. 고스란히 나왔. 이거는 그냥 빼박이야, 빼박. 그냥 아무 견본, 아무 샘플이라도 최고가 찍었다고 하는 아파트 딱 들춰보면 뭐 국토부 실거래가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부동산 사이트상에 나오는 실거래가 그 기록만 보더라도 이런 어떤 양상이라는 얘기예요. 취소거래 떴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 6월 27일 규제가 딱 터지는 날 2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최고가, 신고가라는 게.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라. 대신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조금씩 뭔가 벽돌, 브릭을 쌓듯이 쌓아 올리는구나 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야지 이후에 설거지 안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전체 뭐 아파트 거래를 보더라도 뭐 9억 최고가 찍었는데 대방 주공 2단지 6억까지 떨어졌고 3억 마이너스. 그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노빌리티 엄청난 파이로 떨어졌죠. 최고가 18억에서 지금 12억 거래가 나왔어요. 7월 2일. 유의미한 거래죠. 6월 27일 이후에 거래가가 나왔으니까. 거의 뭐 6억 정도 마이너스 거래가 나왔다. 그리고 대림 동작구에 위치해 있죠. 여기도 16억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11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구에 위치해 있는 구축 아파트들, 몇십 년 된 아파트들도 거의 20억에 가까운 그런 어떤 가치를 지금 구가하고 있었으니까 동작구 아파트가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지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출 규제 이후에 또다시 2차 규제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쪼이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지만 더욱더 뚜렷한 하락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롯데캐슬 에듀폴레 역시도 최고가 17억이었는데 직거래 10억 나왔죠. 직거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후 거래도 똑같이 11억 선상에 나오는 거래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동작구 거래량도 지금 뭐 41건에서 지금 8월 달도 뭐 거의 뭐 거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최고가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겠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 선수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걸 또 뭐 굉장히 이슈화 시키는 또 언론들, 또 건설사와 연결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정말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같지만 실거래가 상에서는 동작구가 굉장히 많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동작구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흑석자의 아파트가 무슨 이줍집이 나온다는 말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확실히 9월 달에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안 나가지고 입주민들이 발을 동동동동동 굴렀어요. 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등기를 못 치는 그런 어떤 자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 뭐 담보를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뭐 재간이 없는 거라. 그래서 굉장히 3년 차에 이 흑석자이가 엄청난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동작구청 쪽에서 뭐 상당히 이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이 고시를 일단 했기 때문에 위기는 넘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앞으로 흑석자이는 재산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등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슨 이줍집이 중요하잖아. 지금 24평, 30평. 24평이 5구제곱이 5억대 나왔었어요. 30평대는 6억 2천이야. 지금 거래가가 뭐 거의 20억, 30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세 방어력이 엄청난 그런 아파트라서 상당히 24평과 30평대 분양가 상한제가 그 당시에 적용됐던 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무순위들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마셔야 되죠. 뭐 일단 평면도 뭐 번듯하게 자이니까 뭐 내구성 뭐 평면도 내구성은 모르겠다. 평면도가 어느 정도 아주 내실 있게 좀 잘 돼 있죠. 뭐 건설사에 뭐 자구책이 있었으니까 그 뭐 내구성 부분은 앞으로 뭐 더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될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자이는 그 조경하고 그리고 내부 평면도를 아주 이 공간도를 좀 높이는 그런
이 설계를 많이 하죠. 일단은 24평은 17억 4천 하고 있습니다. 5억대로 들어가면 거의 12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9월 달에 나오면 확실하게 좀 딱 점을 찍어 놨다가 어차피 낚시 던지는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전산 추첨을 해가지고 한 명이 당첨이 되는 거니까. 그럼 잘 지켜보셨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강일 리슈빌, 여기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일단 뭐 영구 한강 조명이 나온다, 뭐 만에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었는데, 여기 뭐 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강동구라는 확실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잠재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 평면도가 특이해. 그죠?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호도가 높았었는데, 무순위 집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9월 달에. 9월 달에는 아마 서울에서 대장단지라 불렸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풀렸던 곳들 무순위 집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들 그냥 일단은 뭐 틈새 우회로를 노린다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여기 이 공급 금액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7억대라 하더라도 참 이게 현금 가지고 또 동원을 해야 되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14억에서 한 20억대로 같은 평형의 어떤 시세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평대가 14억 5천이죠. 반값입니다, 반값.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도 매력이 있다. 일단 서울 사시는 분들 위주로 당첨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검단, 그죠? 검단이 지금 인천 서구에서는 가장 그래도 뭐 송도, 청라 완전히 박살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 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피사의 사탑이야 서울 쪽으로 그래도 몸이 싹 기울어진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세계 연장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검단이 굉장히 내 집 수요, 실수요자들한테는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74제곱이 3억대였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84제곱도 3억대, 4억대가 있었는데, 아니 경기권에서 서울하고 인접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3억대에 나오기 참 힘들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힐스테이트 웰카운티, 굉장히 매력적인 무순위 집단지가 될 수가 있겠고, 호반 서밋 1차가 지금 7억 6천입니다. 여기도 뭐 송도가 작살이 나기 시작하면 여기도 막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뭐 거의 서울하고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도로도 뭐 잘 나와 있고, 또 연장역이 3개 생겼고, 계양역까지는 뭐 10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서울역까지는 한 25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에 이제 놓여졌기 때문에, 가시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무순위 집단지는 9월 달에 서울과 검단에서 확실하게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집값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 신고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구축은 어차피 9월 달 되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뭐 무순위 뭐 가능성도 없는데 그거 치워버리고 나는 구축만 바라보는다.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떨어져라 라는 자신만의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관건이죠. 얼마만큼 금리가 내려올 것인가. 근데 기대하지 마시라.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금리 영향을 덜 받으려면 대출 파일을 줄여야 되죠. 될 수 있으면 대출 노출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내 집을 보는 데 있어서는 무리한 좀 확장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접으시고, 좀 지그시 좀 천천히 냉정하게 시장을 들여다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번번한 목tuk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